이 성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3년이 걸렸구려. 잿더미가 되어버린 궁궐을 재건하는데 백성과 재상들의 노고가 매우 컸소. 비록 나라의 재정은 어려워졌으나 이제부터는 좋아질 일만 남았소이다. 전란을 겪는 동안 우리 고려는 조금 더 강해졌기 때문이고 저 거란은 조금 더 약해졌기 때문이오. 지금처럼만 힘을 합쳐 노력한다면 우리 고려는 거란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오. 현종의 말을 들은 모든 신하들이 감격하여 의지를 다지는 것과 달리 최질은 현종이 하는 말들은 전부 제대로 들을 일고의 가치조차 없는 쓰레기 같은 말이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거란의 침입에서 나라를 구한 건 우리 무관인데 권력을 잡은 것은 무관이 아닌 문관들이었고 게다가 현종은 왜 저렇게 생색을 내고 있는 건지 진정 자기가 나라를 지켰다고 생각하는 건지 오늘 마련된 이 자리가 불편할 뿐이었죠. 현종을 비롯한 대부분의 문관들이 거란을 피해 남쪽으로 도망갔을 때도 끝까지 성을 지켜 싸운 건 김웅과 최질 같은 자신들 무관이라고 믿고 있는 최질은 현종이 말을 한마디 할 때마다 불편해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자신이 모시는 기문으로 말하자면 통주성에서 강조가 패배했을 때에 이에 전혀 굴하지 않고 완항령에서 거란군을 박살을 내버리면서 귀주를 지켜낸 고려거란 전쟁의 영웅이었고 최질 자신은 통주성 앞에서 강조가 30만 명을 데리고 삼수체에서 완벽하게 패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주성을 절대 내어줄 수 없다면서 그 많은 거란군을 상대로 항전한 용장 중에 용장나 여겼기 때문에 자신들이 진짜 나라를 지킨 공신이고 문관들은 나라를 버리고 도망간 겁쟁이들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나마 김우는 겸손한 태도를 보이면서 자신의 공을 낮추려고 하였지만 최질은 뼛속 깊은 곳에서부터 이 고려를 지켰던 것도 무관이고 현재 지키고 있는 것도 무관이며 앞으로 고려를 지켜낼 자들 또한 무관이니 이렇게 업신여김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자아로 똘똘 뭉쳐있을 뿐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특히 불편했던 건 이 자리는 현종이 생색을 내는 자리가 아니라 현종이 모든 무관들을 불러 고마워하며 공을 치하해주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믿어서였는데요. 그러자 이러한 최질의 마음가짐을 이미 모두 눈치채고 있었다는 듯이 현종은 최질을 쳐다보기 시작하였고 마치 자신의 마음이 들킨 것처럼 불편해진 최질은 고개를 반대쪽으로 돌려버렸습니다. 최질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느낀 현종은 내관 양엽을 시켜 당분간 그를 살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아니나 다를까 최질은 현종이 물러가라 먼저 말하지도 않았는데 박진을 찾아가 무언가를 꾸미는 듯 했죠.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은 박진이 하늘을 보며 실실 쪼개고 있는데 느닷없이 박진을 찾아간 최질이 말하길 아직 시간이 늦지 않았다면 그때 그 길을 함께 가고 싶다고 제안하였고 한껏 도도한 표정을 지으며 박진이 답하길 이제 와서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오늘 와서 황제가 하는 얘기를 듣고 있자니 도저히 저 황제를 참지 못하시겠습니까? 용암처럼 끓어오르는 욕망을 주체하기가 이제 도저히 불가능하다 여겨지십니까? 최질이 그렇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자 한껏 의기양양해진 박진이 말하길 그럼 도와달라고 하셔야지요.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게 아니라요. 라며 재수없게 굴기 시작하였는데도 최질은 자존심을 억누르며 매달리듯이 박진에게 도와달라 애원하기 시작하였어요. 그러자 박진은 이제야 내가 원하는 바를 얻었다는 듯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모두 엿들은 양엽은 현종에게 다가가 이 사실을 고하였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박진과 최질이 무언가를 도모한다는 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종은 크게 동요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마치 이 일을 모두 예견한 듯 보였죠. 양엽 그들의 동태를 파악하느라 수고했소. 이제 그만 가서 쉬도록 하시오. 폐하 그들의 움직임이 걱정되지 않으시옵니까? 이미 그럴 것이라 알고 있었소. 최질 그자는 그러고도 남을 자이니까 폐하 그렇다면 이를 학사승지나 유진 재상에게라도 알려서 의논을 하셔야 하지 않겠나이까? 그러자 현종이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하길 아직 최질은 그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소.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무엇을 의논하고 어떤 벌을 내릴 수가 있겠단 말이오. 내 그들을 어찌 처리해야 할지는 다 생각해둔 바가 있으니 그대는 그만 가서 쉬시오. 그렇게 양엽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고 현종은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현종은 지금 섣불리 움직이기보단 무관들 중에 누가 현종의 편이고 누가 현종의 편이 아닌지를 밝혀내는 게 먼저고 그렇기 위해서는 차라리 그들을 끝까지 몰아붙여 본색을 드러내게 해야 한다 믿었어요. 분명히 무관들 중에는 최질과 뜻이 같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나눠질 것이고 거란과의 본격적인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그들을 분류하는 작업이 필요하였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현종은 재상 유진과 황보유이와 장현우가 찾아와서 무관의 영업전을 빼앗아 관리들에게 녹봉으로 주자고 제안을 하였을 때도 그들의 상소를 흔쾌히 수락하였고 이는 무관들을 벼랑 끝까지 몰아붙여서 누가 현종의 편이고 아닌지를 알아내기 위한
현종의 생각이기도 하였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무관들은 궁궐로 난입하여 반란을 일으켰고 이날 궁궐로 직접 쳐들어온 19명 무신들의 얼굴을 현종은 똑똑히 기억해두었죠. 양역 그들의 이름을 모두 기록해 놓았는가? 예, 오늘 궁으로 난입한 무관들의 이름을 모두 소상히 적어 놓았나이다. 그럼 그 이름이 적힌 종이를 동북면행 영병마사로 근무하고 있는 강감찬에게 갖다 주도록 하여라. 현종이 보낸 무관들의 리스트를 본 강감찬은 동북면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이자림과 이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궁리하였고 이자림은 무관들을 한데 불러 모아서 일거에 처리해버리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연회를 여는 방법을 제안하였죠. 물론 좋은 생각이기는 하지만 과연 무관들이 의심을 하지 않고 순순히 연회에 참여하여 술을 마시겠는가. 진탕 술에 취해 뻗어 있다가 무슨 병고를 당할 줄 알고 말일세. 그러자 이자림이 강감찬에게 답하길 아마도 황제 폐하께서는 그 전까지 염려하시어 지금쯤 무관들이 황제 폐하를 철석같이 믿도록 작업을 해놓으신 것 같사옵니다. 이자림이 예상했던 대로 현종은 그동안 무관들의 노고를 몰라 미안했다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최질과 기문을 궁으로 불러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기 시작하였어요. 그렇게 기문과 최질은 자신들의 세상이 왔다며 기뻐하면서 현종에 대한 경계를 풀었죠. 뿐만 아니라 원성 또한 내조를 나서며 그동안 정사를 논하는 문관들에게만 다과를 만들어준 게 죄송스럽다면서 무관들이 궁에 올 때마다 직접 다과를 만들어 내어주고 옷까지 만들어주었으니 기문과 최질은 아주 크게 감동하였고 현종에 대한 마음의 고삐를 완벽히 풀고 모든 의심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종과 원성의 노력 때문에 기문과 최질은 장락궁으로 오라는 현종의 제안을 한치의 의심도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새벽에 이슬이 되어 죽고 말며 고려의 무신정변은 몇 달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